취업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안 뽑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을 안 뽑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안 뽑는 건 아닌데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안 뽑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은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건 상대평가니까 그 상대평가를 극복할 정도의 어떤 스펙을 쌓든 뭐 능력을 쌓든 뭘 하든지 간에 단기간에 무언가 능력을 확 올려가지고 뚫고 들어간다. 이게 1번. 두 번째, 당장 거기 뚫고 들어갈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뚫고 싶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쪽문들 있죠. 쪽문. 옆에 쪽문이 하나 더 있어. 그 회사만큼 좋은 회사는 아닌데 조금 내가 눈을 낮춰.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능력을 뭐 좀 덜 볼 수도 있는 곳들 있잖아요. 어쨌든 연봉을 덜 주면 능력도 좀 덜 본단 말이지. 그런 데에 가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경력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그 신입사원들을 뽑긴 하지만 요즘에 신입사원 공채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요즘에 대기업에서 원하는 거, 뭐 좋은 회사들에서 원하는 거는 경력 같은 신입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신입을 뽑고 싶어. 그러니까 일 잘하는데 돈을 적게 주고 싶은 게 대기업들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뽑아놨더니 얘네들이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 뽑아놓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지금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좀 확실히 특출나게 잘하는 어떤 그 경력자를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기간에 그 문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있으면 뚫고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테크적으로도 봐도 내가 1년을 쉬잖아요. 1년을 쉬면 그 1년을 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그 옆에 쪽문으로 가면은 3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대기업 문을 뚫기 위해서 1년을 어쨌든 취업 재수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취업 재수할 때 공짜는 아니죠.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중소기업이든 뭐 다른 데 가서 벌 수 있는 3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거를 대기업 가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이제 회복을 하는 건데,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확률이라는 게 90%에 가까우면 뭐 도전해보겠지만,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문만 두드리다가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보면은 경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 나름 거기서 이제 실력을 쌓았거나 경력이 좀 있고 뭔가 좀 나름의 어떤 그 한 칼 하시니까 들어오는 거지만, 내가 현재 내 능력이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용자라고 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너의 능력을 입증해봐가 핵심이에요. 너 나한테 입증해봐. 네 능력이 뭔데? 근데 나는 뭐 학력이 떨어져. 그리고 나는 뭐 다른 게 별거 없어. 근데 저는 의욕은 넘칩니다. 그거는 알겠고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라고 하면은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력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무언가를 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뭘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직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닌데요. 처음 직장이 평생을 좌우하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처음부터 좋은 데 가면 되지. 처음부터 뭐 삼성, 현대 가면 제일 좋죠.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근데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내가 못 들어가는데 거길 계속 두드려가지고 못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1년 재수하면 내년에는 나보다 능력이 더 좋은 애들이 또 와. 또 졸업해서 또 나랑 같이 덤벼요. 그러면 나는 나이는 한 살 더 많고, 근데 그 1년 사이에 엄청난 능력 개발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 면접관 입장에서 나를 왜 뽑아야 되냐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없어요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이 회사가 날 왜 뽑아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못 만들면은 그 사회는 냉정합니다. 응원이나 칭찬은 누구나 해주거든요. 근데 돈은 안 줘요.
돈 주는 거는 이 냉정합니다. 절대 그냥 그래 뭐 약간 영화처럼 무슨 지나가다 회장님하고 어깨 부딪혔는데 무자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뽑히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아세요? 그 남자들이 지금 대학 진학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여전히 한 70 중반 정도 돼요. 75% 정도가 지금 대학을 갑니다. 근데 남성들은 60% 중반까지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 남자들도 이제 안 거죠. 내가 지금 이 성적 가지고 대학교 가봐야 답이 없다. 이걸로 내가 대학 가가지고 뭐 문과 가가지고 4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에다가 뭐 생활비에다가 이거저거 다 하면 거의 뭐 한 4, 5천만 원 깨먹을 것 같은데 4, 5천만 원 깨먹고 취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아주 괜찮은 걸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졸업장 하나 있는데 졸업장은 뭐 사회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근데 나는 나이는 먹어버렸고 차라리 뭐 기술이라도 배워놓을 걸 뭐 그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을 안 가고 아예 그냥 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러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이 과정이나 수단은 결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백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내야지만 이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취업 준비도 하고 뭐 토익도 보고 막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죠?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과정이 의미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냉정하게 봐야지. 이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죽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영어를 엄청 따졌었거든요. 왜냐면 신입사원들이 뭐 능력이 뭐가 있어, 경력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무능력자들이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봤을 땐 무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부터 가르쳐야 돼. 캐드가 뭐니 뭐 이런 것부터 막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영어라도 좀 잘하는 애를 좀 뽑아봐라, 야. 그러면 좀 뭐 열심히 살았겠지, 뭐. 약간 이러면서 뽑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 신입사원들은. 그냥 술만 먹을 줄 알지. 그런데 경력직을 뽑을 때는 물론 영어를 보긴 봅니다. 보긴 보지만 거의 안 봐요. 그리고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는 들어와서 하세요. 1년 안에 따시면 돼요. 하고 그냥 뽑아줘. 왜냐면 지금 당장 일 시켜야 되는데 회사는 돈 버는 데지 그 양육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당장 이 회사한테 돈 벌어다 줄 자신이 있으면 뽑아줍니다. 뽑아줘요. 그러니까 유능력자가 되면은 회사는 나를 뽑아줘. 올려주신 영상 보면서 푼돈밖에 없었는데 1억을 넘긴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시청하면서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억 정도면은 충분히 모으신 것 같은데 1억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1억을 모으려면은 정말 아껴 써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그러니까 내가 5년 정도를 착실하게 쭉 모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한 건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더 모아서 2억 가야지 뭐 이런다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1억이라는 돈은 내 연봉만큼도 불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1억과 5천만 원, 3천만 원은 좀 다른 게 3천만 원으로 10% 올라봐야 사실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를 버는 거는 월급으로 열심히 벌면 벌린단 말이죠. 근데 1억으로 10% 오르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저축하기 좀 빡센 금액이죠. 야, 이걸 내가 1년 안에 이렇게 1,00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도 한 1,500, 1,600 저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축액 기준으로는 거의 70%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되시면은 이래나 저래나 뭔가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도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1년에 어쨌든 뭐 잃을 수도 있지만 번다면은 뭐 1,000만 원, 뭐 2천만 원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면서 나는 저축만 하게 되는 건데 이 살다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뭔가 돈이 들어갑니다.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1억 모았는데 갑자기 돈이 이제 몇 천만 원이 확 없어져.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뭐 한 3, 4천에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또 하다 보면은 또 정신없이 또 살아. 그러면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뭐 갑자기 뭐 또 너무 지쳤어. 이제 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 현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또 계속 빠져. 그러면서 이제 돈은 잘 안 모이는데 그냥 한 달 한 달 그냥 열심히는 사는 뭐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안녕하세요. 오늘 그 상남자 사연 보다가 월급이 높지 않다면 좀 이직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직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나는 이미 이 시대에 수능을 해버렸어. 어느 정도 이제 일도 이제 익숙하죠. 그리고 월급이 많진 않지만 회사 출퇴근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한 지가 뭐 한 5년, 10년 돼버렸기 때문에 30대 중후반, 뭐 40대 초반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직?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직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직 준비하려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 이 생활에 내가 지금 이제 젖어들어 버렸지. 이미 나는 이게 너무 편해. 그냥 출근하면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책상, 책장, 뭐 위치, 뭐 커피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가는데 내가 여기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을지부터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내가 모르잖아요. 맨날 난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여기서 잘 있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정리가 되실 수 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제 뭔가 부자가 좀 되고 싶고 뭐 재테크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소득이 높은 게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좀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RPG 게임 같은 거죠. 소득이 높다는 거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의 마을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으셔도 돼. 왜? 소득이 높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근데 소득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자유도가 없는 게임이에요. 난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쿠키런 같은 거야. 무조건 달려야 돼. 살짝 멈추잖아? 멈추면 그냥 뒤에서 톱니바퀴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라는 거는 내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뭔가 삐끗하면 안 돼. 이게 키보드 컨트롤 잘못해가지고 살짝 타이밍 놓치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오 같은 거 달려가다가 점프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런 거지. 이 소득이라는 거는 자유도 같은 거라는 거야. 물론 소득이 높은 분도 자유도가 높지만 그냥 막 앞으로 달리면 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분은 소득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생명이 여러 개야. 생명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조금 뭐 무리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걸로 그냥 어떻게든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뒤에서 톱니바퀴가 막 달려와요. 뭐죠? 이게 그 말 그대로 생활비라는 압박이 나를 막 등 뒤에서 막 계속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쌓이지, 소득은 뻔하지. 근데 이걸로 뭔가 이게 돈을 불려야 되는 압박은 커지지 막 이런 답답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소득이 낮다 보면은 이게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답답해지고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공무원 계십니까? 공무원? 근데 공무원하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인데 실수령이 뭐 거의 막 600만 원 돼. 연봉 1억이신 분 있다고 칠게요. 연봉 1억. 그리고 여기는 이제 9급 공무원이야. 9급 공무원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급여 자체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9급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연봉이 뭐 올라가지도 않은데 올라갔다고 쳐. 원래가 작아가지고 여기서 뭐 3% 올라봐야 뭐 얼마 올라. 200만 원에 3% 오르면 뭐 얼마 오릅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이라고 해서 밥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차비를 깎아줍니까? 뭐 집값을 깎아줘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요즘에 공무원 그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저기 그 일원동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그 강남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임대 아파트를 조금 뭐 더 이렇게 조건을 뭐 좋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워낙 지금 물가는 올라가는데 공무원들 소득 상승 이런 게 막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뭐 너무 뭐 목에 막 턱턱 막히는 거죠. 지금 힘든 거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소득이 낮으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그냥 하루하루 진짜 이 생활비나 뭐 이런 거에 압박감을 받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죠. 그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공무원이 돈 많이 벌면 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무원 인기가 많아졌던 거는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때 10년 전에 그때 당시 막 그 정권들이 그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뭐 급여 현실화 막 이런 걸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 52시간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빡세지만 돈 많이 주는 곳. 그래서 시급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공무원은 돈은 적게 주지만 일을 적게 해가지고 시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 시급을 계산을 해봤는데 10,000원이 안 되더라고. 제가 연봉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 공무원 친구 대비 거의 일하는 시간이 2배 반이었나? 뭐 거의 그랬어요. 2배가 넘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연봉이 많아봐야 시급은 더 나빠요. 이런 거지. 거기다 막 교사랑 비교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한 3배 늘어나. 그래서 제가 교사하고 시급을 비교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패배했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인기가 많았죠. 일하는 거 대비 소득이 나쁘지 않았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 뭐 지금 52시간 한다고 해서 다 지금 거의 칼퇴하는 분위기죠. 막 주말에도 일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랑 별로 일하는 시간이 차이가 안 나는데 월급은 뭐 2배 받네? 막 3배 받네? 막 이러니까 이제는 공무원을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뭐 지금 지원율도 떨어지고 막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바뀔 것인가? 뭐 연금도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제일 그 뭐랄까요, 당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기업 친구였어. 대기업 친구였는데 나 요즘 너무 빡세서 미칠 것 같아. 조만간 막 코피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너도 많이 빡세구나. 너 서울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 막 물어봤거든요. 집에 오면 9시 반이라는 거야. 집에 오면 9시 반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조용히 해라. 야 난 집에 오면 1시야. 출근하면 6시 반, 집에 오면 1시. 그렇게 주 5일 6일 살아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하고 싶어져. 공무원이 낫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엄청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워라밸이, 대기업들이 52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코로나도 있어가지고 막 재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식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제 나이대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차장 부장이에요. 이제 차부장이 됐더라고. 이제 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차장 정도는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가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야근 같은 거 하지 말자, 회식 같은 거 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지, 우리 신입사원들이. 근데 그때는 신입사원이니까 아무 말도 못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차장님 뭐 조금 뭐 빠르면 부장님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훨씬 좀 야근하지 말고 회의도 좀 효율성 있게 하고 퇴근도 최대한 일찍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연봉은 뭐 그대로니까 당연히 워라밸이 좋아졌겠죠. 공무원이 일을 적게 생각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많이 해요. 최악이 공무원인데 야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사고 터지면 막 불려 나가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막 갑자기 불려 나가고 막 이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난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일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방직들 이런 분들은 막 다 퇴사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공무원 그만두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직업에 좋은 그런 뭐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랑 차이가 심하게 나면은 답이 없거든요. 의욕도 떨어지는 거고.